안녕하십니까,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 멋지게 반등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은 주말 동안의 불안을 좀 씻겨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게임스탑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많이 정치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뭔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득권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이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재를 가하면서 매매에 제약을 줬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결국 이 기득권 세력들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껌으로 한다라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 나스닥에서 콜옵션 걸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스닥을 엄청나게 급등시키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손 회장 같은 경우는 역시 손 회장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주가 올린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면서, 왜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결국 너가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합법, 이러한 논리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3개월 연장한 부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다시 공매도를 하더라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는 이상은 다시 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공매도 논리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들이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적정 가치로 만든다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든 결국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팔고자 할 테고, 누군가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 논리에 맞춰줘야지, 거기에다 대놓고 왜 기득권 세력한테 그거에 공매도라는 재료를 줘가지고 그들만 배 터지게 수익 내게끔 하냐 이거죠. 결국 이 공매도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고, 이전과는 다르게 기존의 이 기득권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에서 모든 것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공매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든 없애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자기들이 뭘 잘났다고 지들 중심의 룰을 만드느냐,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핫했던 그 시트론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었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메릴 린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자꾸 단기적으로 주가 올려놓고 막 패대기 친 적 많아요. 그러니까 메릴 린치만 들어오면은 그 종목이 꼭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 로빈 훗이 어떠한 정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 개인 매수세가 들어와, 이걸 시트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시트론은 엄청나게 빠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 미리 저점에서 산 다음에 저점에서 사면서 살살살살 올리면 어떻게 돼? 개인들이 관심 가졌으니까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따다다닥 팔아먹고 자기네들은 그냥 초단타로 수익 내고 나온 얘네들이 이 시트론 리서치예요. 얘네들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메릴 린치 사건 매매했을 때 똑같은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불법을 자행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똘똘 뭉쳐서 나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거래소 차트를 잘 보면 엄청나게 끌어올라 와놓고 1월 11일 날 제가 시장 단기 고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조정을 주는데 이 조정폭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8.03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반등 주고 조정 들어왔는데 이 조정의 폭이 몇이었냐?
마이너스 8.25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 시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하락하는 걸 봤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8% 언저리만 가면은 기본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게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은 만들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이 8%를 치고 내려가게 되면 15%예요. 그 15%가 결국은 이 자리거든요. 엄청나게 횡보해가지고 여기서는 결국 매집이 올리기 위한 매집이었고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날의 저점을 깼어요. 근데 바로 올려놨죠. 바로 올려놨으면 일단은 여기서 공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는데 향후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1주, 2주, 3주 동안에 여기를 또 깨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 저점을 뭐로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떨어진 15%인 여기가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땐 어지간한 악재가 아니고선 시장이 강하게 지지해 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는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땐 급락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라인대를 지지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2780, 한 이 정도, 2800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향후 내려오더라도 시장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 보면은 만약에 얘가 고점이 자꾸 낮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추세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완만한 추세에서는 눌림목 매매, 즉 어떤 주도주가 없어요. 시장에 주도주가 없이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짧게 가야 돼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딱 사놨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게 돼서 갖고 있을수록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자, 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수급입니다. 자, 수급을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수급의 매매 주체는 우리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그 다음에 우리 기타 법인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연기금이 매수를 해나 봐야 돼요. 연기금이 매수를 하게 되면 항상 방관자 입장인 사모펀드, 은행, 기타, 투신, 보험 얘네들이 동반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근데 꼭 왜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개인이 사면 빠지느냐? 이건 간단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는 기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파니까 올리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 받아주기 바빠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이 살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팔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 외국인 이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 개인이 사는데 우리 연기금이 도와주게 되면은 시장은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오히려 1월 11일 그 고점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즉 우리가 시장에서 바로미터는 지금은 그냥 박스 흐름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차익하면서 종목을 줄여놔. 그랬다가 지난주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겁을 먹지 말고 사야 돼요. 이게 어려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흥분해. 그게 아니라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냉정하게 아까 이야기했듯 8%, 15%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쭉쭉 밑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점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시장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수급으로서 매수를 하나 봐야 돼. 얘 징그럽게 팔아요. 엄청나게 팔아댑니다. 결국 얘네가 파는 것은 시장이 고점이야, 난 저점을 기다릴 거야 라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판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랄까 수급 주체로서 들어올 건지, 그게 이제는 관건인데 결국 전자처럼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까지는 안 들어올 거야. 그럼 시장도 못 가요. 못 가. 그러나 좀 바뀌어가지고 얘네가 수급이 들어오면 다른 기관들도 동반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결국 연준의 생각입니다. 연준의 생각. 자, 우리 연준 파월 의장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자산 시장이 버블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연준 의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전반적인 위험성은 보통 수준이다. 즉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지금의 이 저금리 상황에서의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버블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버블은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버블이 아니라 경제가 지금 더디어 가고 있는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고용이 늘어나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자꾸 변이다,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저금리와 유동성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의 이 저금리 유동성에 의한 시장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3개월을 뒤로 늦춰놨기 때문에 우리 큰 손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장이 강하게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결국 이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개인은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주고 싶은데 엄청나게 팔아대니까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연기금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잡주가 아니라 큰 종목들 갖고 있는데 지들 입장에선 지금도 계속해서 팔아도 수익이다 이거죠. 결국 그러한 사고를 좀 바꿔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다면 시장은 강하게 가겠지만 결국 이들이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 좀 떨어질 때 그냥 밑에서 시장 방어해 줄게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시장은 못 간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이 못 가면은 시장의 주도주들은 그들도 못 가요. 삼성전자도 보면 계속해서 고점이 어떻게 돼? 낮아지고 있어. 지금의 분위기라면 내가 봤을 때 9만 원 위에서 산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간 그 가격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겁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형주들의 주가 위치는 시장에서 받쳐주고 지금 상태를 유지해 주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방향이 확 바뀌어서 상승 쪽으로 가면 결국은 그동안 주도했던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들 더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급이 맡겨지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박스 구간에서는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식으로 간다라는 건 올라가면은 종목들마다 오히려 수익 주면은 비중 줄이고 가야 돼요. 그래놓고 겁주고 하락할 때 어떻게? 거기서 사야 돼. 왜? 시장이 그냥 무턱대고 빠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인버스 많이 산다고 하는데 결국 시장이 보이는 거기에서 절대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득권과의 싸움은 그들은 더 쉬워요. 왜? 우리 패를 다 보고 있거든. 개인이 뭐뭐 사고 어느 쪽으로 들어온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우린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ETF나 무슨 이 파생 상품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장에서 이제 또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종목의 흐름을 좀 한번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잘 보시면은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종목군들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자, 보면 일단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한 지난주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다 빨간불이에요. 다 빨간불. 이러한 것들은 일정 부분 이번 주 흐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요. 아까 우리 차트 봤듯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차트 보면 우리 업종별 차트 보면 얘가 일단 이전 고점 있죠? 이 지수 때 언저리까지는 얘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나올지 아니면 일주일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국 주가 흐름 잘 보면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일주일 나와요. 뭐 이렇게 내려왔다 횡보에다가 한 번 더 겁주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음봉 때려놓고 오늘 강하게 양봉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미증시가 추가적 상승하면 우리 증시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시장 보면 아침에 좀 흔들었죠. 내일도 흔들 수 있어요. 시장이 흔들고 올라간다라는 건 오히려 며칠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흔들고 그냥 빼버렸으면 오히려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건데 흔들고 올려버렸다라는 건 아침에 흔들고 올리는 건 추가적으로 더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 한 번 더 흔들고 가면은 일단 이번 주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고 가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종목별로 흐름 잘 보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승 나올 때 거기다가 계속해서 배팅이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비중 줄이면서 좀 현금을 만들자. 왜? 올라가면 반드시 또 내려올 거니까. 지금 시장이 무턱대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좀 지난주만 해더라도 막 여기저기서 막 한숨 소리 나오면서 아이고 있는 종목 이거 다 팔고 다시 할까요? 막 이런 분들 많아. 결국은 종목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또 종목에 대해서 편애로 인해서 막 비중이 50%, 60% 그런 종목이 잘 가면 모르겠지만 잘못됐을 때는 생활도 리듬이 깨져버려요. 힘들어지는 거라. 주식이라는 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갖고 천천히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락해서 이게 무작정 죽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냐. 그랬을 때는 자연스러운 조정에서는 오히려 매수거든요. 매수.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안 죽는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별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가장 핫했던 건 결국 오늘 우리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셀트리온이 또 나름대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빵 치고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만 해도 그냥 거의 반맛 갔죠. 이 갖고 계신 분들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거의 죽는다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잘 버텨줬죠. 60일 이평선. 그래놓고 오늘 빵 뛰어줬는데 결국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손절 라인을 어디에 잡느냐. 일단은 결국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럼 아래 꼬리 달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깨게 되면 일단은 비중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겁줬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딱 만들어 놓고 다시 가지요. 그럼 추후 마찬가지야. 여기 저점 깨면은 반드시 손절해야 돼. 왜? 얘가 이렇게 올라가 놓고 만약에 여기에 저점을 깬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 내가 봤을 때 한 20% 이상 되는데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와 가지고 깬다라는 건 우리가 조심할 필요 있다.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땐 다시 신고가도 만들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셀트리온도 보면은 거의 뭐 막 잡주처럼 움직여요. 요즘 대형주들이 뭐 개별주 이상으로 움직이니까 뭐 어느 종목이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던 게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건자재 쪽 움직임이 강했죠.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좋았지만 우리 건자재 쪽 보면은 일단 우리 욕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대림 통상 얘가 있는데 아이고 참 예뻤어요. 차트도 어찌 보면 이 봐봐요. 엄청나게 버벅댔죠. 그래놓고 딱 치고 올라갔어. 정배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조정 주고 다시 여기 지켜준 다음에 그냥 뭐 할 수도 없게 이제 상한가로 팍 들어가 버렸는데 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애는 좀 흔들겠지만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더 가고요. 제가 항상 시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2021년도는 내가 보고 있는 한 시멘트 건설 섹터에서 종목을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돼. 2020년도에 뭐 5G,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가 여러분들 포트를 일정 부분 기쁘게 해줬다라 한다면 2021년도는 일정 부분 시멘트 건설 이들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섹터가 정치 테마 쪽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은 또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특별법 해가지고 이거 추진하겠다 했죠. 또 생뚱맞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하고 일본 간에 해저 터널을 뚫겠대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해저 터널 관련된 종목이 또 누가 있죠? 많은 종목이 있지만 KT 서브마린 이 종목이 또 해저 터널 하면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럼 잘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나름대로 이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세게 못 간 이유는 얘가 60일 이평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고 여기 엄청나게 매물대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쫓아가지 마세요. 아마 한 일주, 2주 또 여기서 버벅될 거야. 이 버벅대고 이 밑에 자리에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고점에 물려. 근데 갖고 있으면 어느 시점 되면 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괜히 사가지고 시간 끌고 이랬을 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조금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건 좀 도움을 받으면서 매매를 하고 아니면 저점에서 딱 사가지고 몇 달을 가져가야죠. 그랬을 때 좋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제가 봤을 땐 내일 미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장 상승할 때는 오히려 욕심내지 말고 비중 줄이면서 차익하고 종목 줄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 보면 하락해요. 그때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해요. 거기서 2월 또 시장 전략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멋지게 한번 풀어 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